여러분,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바세린은 바르고 있어야 수분막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겨울철에 건조한 피부는 물론이고 피부 트러블, 끈적임, 그리고 오히려 모공이 막히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라면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그냥 막 발랐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문제를 피하면서도 끈적임 걱정 없이 바세린의 보습과 피부 보호 효과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바세린 베스부터 꿀 조합템까지 피부 타입별로 딱 맞는 꿀팁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지난 영상 정말 많은 관심 보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회수가 무려 130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도 바세린 쓰고 싶은데 너무 끈적여서 쓰기 힘들다, 여드름 피부인 사람도 바세린 효과 보는 법 알려달라, 뭐 이런 질문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바세린이 왜 피부 재생과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물론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세린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짧고 쉽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세린의 핵심은 바로 페트롤라튬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피부에 투명한 방패를 씌우는 거예요. 이 방패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피부는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결국에는 재생도 느려지게 돼요. 근데 바세린은 수분아 어디가, 여기 있어 하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꽉 잡아줍니다. 그 덕분에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고 주름 예방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세린의 특징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바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상처가 있으면 바람이나 먼지 같은 자극에 쉽게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세린이 그 위에 막을 만들어 주니까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피부가 재생하려면 수분과 보습이 정말 중요한데 바세린이 형성하는 수분막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에도 효과적이고 피부 재생을 돕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린은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가둬두는 거지 수분을 더해주는 건 아니에요. 바세린만 발랐는데 왜 나는 효과가 별로 없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피부 속이 건조한, 즉 속건조 타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세린은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덧발라야 진정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바세린의 특징과 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바세린을 잘못 사용해서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바세린 사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바세린 썼더니 여드름이 폭발했어요, 얼굴이 뭐 더 뒤집어졌어요 하시면서 공감하는 댓글도 많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바세린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용법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잘못된 바세린 사용법은 뭐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유는 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바세린의 잘못된 사용법 첫 번째,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는 경우인데요.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 보습 효과가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튬은 피부 위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막은 두껍게 바른다고 해서 더 강해지거나 효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막이 너무 두꺼우면 모공을 막아버리게 되고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서 잠깐, 왜 모공이 막히면 트러블이 생길까요? 우리 피부는 피지라는 기름 성분을 만들어내서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피지는 모공을 통해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모공이 막히면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 갇히게 되죠. 이 피지에 박테리아가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면 결국 여드름이나 블랙헤드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세린은 정말 소량만 얇게 펴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세린의 잘못된 사용법 두 번째,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사용하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코나 이마처럼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 바세린을 발랐다가 모공이 더 쉽게 막히고 여드름이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여드름은 피지와 각질이 모공에 쌓이면서 발생을 하는데 바세린이 이 위를 덮어버리면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수부지 피부처럼 겉은 기름지고 속은 건조한 피부 타입들은 피지를 더
더 많이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바세린 사용이 트러블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자주 트고 당기는 입 주변이나 볼 쪽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피지가 적은 부위는 피지 분비도 적어 트러블 가능성도 낮으니까요. 바세린의 잘못된 사용법 세 번째, 바세린 단독으로만 사용하시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세린만 발라도 보습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지 수분을 추가로 보충해주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래서 보습제를 먼저 발라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채운 다음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야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습제를 생략하고 바세린만 바르면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만 덮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바세린은 마치 냉장고 문 같은 역할이에요.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어야 문을 닫았을 때 신선함이 유지되듯이 피부에 수분이 채워진 상태여야 바세린이라는 뚜껑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바세린의 잘못된 사용법 네 번째,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노폐물이 묻은 상태에서 바르는 거는 정말 큰 실수인데요. 왜냐하면 바세린은 밀폐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묻은 먼지나 심지어 노폐물까지 그대로 가둬버릴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면 트러블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세린을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세린 자체는 정말 강력한 보습과 재생 효과를 가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법만 제대로 알면 걱정 없이 바세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롭게 소개할 방법은 바로 바세린 베스인데요. 이 방법은 끈적임 없이 바세린의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무려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하워드 박사팀이 논문을 써서 발표한 방법입니다. 방법도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일정 시간 후에 가볍게 씻어내면 돼요. 논문에 따르면 바세린 베스는 피부 보습이나 수분 증발 억제,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건조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끈적임 걱정을 줄이고 과도한 기름기를 최소화하면서도 바세린의 강력한 보습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블랙헤드 같은 문제가 걱정돼서 바세린을 꺼렸던 지성 피부나 수부지 피부인 분들에게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럼 이제 바세린 베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습제를 먼저 바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먼저 히알루론산이 든 수분크림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바세린을 소량 덜어서 얇게 바르세요. 여기선 양 조절이 관건이에요. 콩알만큼 바르면 되는데요. 바세린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바세린이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보습제의 수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인데요. 피부가 진정되고 보습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세린을 흐르는 물로 헹궈주세요. 바세린 특유의 끈적임이나 기름기가 사라지면서 산뜻한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톡톡 두드린 후에 보습제를 한 번 더 발라요. 이렇게 한 번 더 바르면 수분감이 더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수분 팩을 하고 잔 것처럼 다음날 아침까지 촉촉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세린 베스를 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보다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심지어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의 피부와 보습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발표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논문에서는 바세린 베스가 건조한 피부, 민감성 피부,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바세린이 피부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에 사용하는 경우에 팔꿈치나 발 뒤꿈치처럼 쉽게 갈라지는 부위가 부드러워지고 몸 전체의 촉촉함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특히 겨울철 피부 관리에 정말 유용합니다. 이렇게 장점과 효과가 많은 바세린 베스지만 모든 피부 타입에 완벽히 맞는 건 아니에요. 피부 상태나 타입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세린 베스를 사용할 때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드름, 등드름, 가드름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세린 베스법은 바세린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기름기가 적어서 지성 피부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얼굴에 난 여드름, 등과 가슴에 난 등드름, 가드름 등 현재 트러블이 좀 심한 경우라면 보습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드름이 나 있다면 얼굴과 등
등과 가슴 부위는 피하고 팔과 다리, 발처럼 피지가 적고 건조한 부위에만 바세린 베스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바세린 베스법처럼 유용한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바세린과 꿀 조합템을 함께 사용해서 보습과 피부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성분들을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성분이 들어간 제품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PPL이나 광고 전혀 없이 제가 실제로 사용해 봤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세린과 꿀 조합 추천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정말 강력한 수분 자석 같은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주변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의 촉촉함을 채워주는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히알루론산 1g은 무려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세린과 함께 쓰면 왜 좋냐고요?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지만 수분이 금방 증발할 수도 있어요. 이때 바세린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조합이면 피부 속부터 꽉 찬 보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추천 제품은 바로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흡수가 빠르고 가벼운 제형이라서 바세린과 함께 쓰기에 좋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수분크림을 먼저 얼굴에 얇게 펴바른 뒤에 그 위에 바세린을 소량 덜어서 건조한 부위에 얇게 덧발라주는 건데요. 그렇게만 해도 피부가 속부터 촉촉해지고 하루 종일 당기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특히 겨울철 난방 때문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분들께 딱입니다. 두 번째 바세린과 꿀 조합 추천 성분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요즘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아주 핫한 친구죠. 비타민 A의 한 형태로서 피부 세포의 턴오버, 즉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촉진해서 주름 개선이나 피부결 정돈, 탄력 강화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레티놀을 처음 사용할 때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바세린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바세린은 레티놀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건조함과 자극을 완화해주고 레티놀의 효과를 오래 지속하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레티놀 제품을 사용할 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햇빛에 노출되면 레티놀이 분해되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사용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극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낮은 농도 제품부터 시작하시고 사용 빈도도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 제품으로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닥터 오라클 레티놀 타이트닝 앰플과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본세 레티놀 2500 IU 링클샷 퍼펙터가 있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농도라서 레티놀 입문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밤에 세안 후에 레티놀 앰플을 얼굴에 고르게 바르고 앰플이 흡수가 된 뒤에 바세린을 소량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덧바르면 되는데요. 그러면 레티놀과 바세린의 조합은 피부를 매끈하게 정돈하고 잔주름과 탄력 저하를 개선해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바세린과 꿀 조합 추천 성분은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톤 개선, 모공 축소, 피지 조절, 트러블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 다재다능한 성분이에요. 특히 트러블이 잘 생기거나 지성 피부로 고민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은 코스RX 더 나이아신 아마이드 15 세럼인데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트러블 케어로도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세안 후에 세럼을 얼굴에 바르고 흡수시킨 뒤 바세린을 소량만 덜어서 건조 부위에만 얇게 덧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비교적 자극이 적은 성분이지만 민감한 피부인 분들은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기 바랍니다. 꿀 조합템 3가지 중에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맞는 성분을 잘 선택하셔서 바세린과 함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끈적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세린 베스법부터 꿀 조합템까지 다양한 바세린 활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바세린 하나만 잘 써도 겨울철 건조한 피부 고민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타입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꼭 실천해보세요.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바세린 활용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꼭 반영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부 고민을 해결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